날씨가 추워질수록 혹한기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요즘, 연탄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애국가를 합창한 영월 동강 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영월 동강 합창단의 정기 공연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허허벌판이 된 고향 마을의 옛 모습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중도에서 보낸 이향미 작가인데요. 추억 속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향미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였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치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씩 규칙적으로 환기를 해야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미세먼지 수치에 따른 환기 방법들 잘 기억하셔서 보다 쾌적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의 필수 아미노산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MBC 그 시청자 게시판이 네. 그 다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네. 나오다 보니까 네. 그 기환 씨 언제 나오냐고. 예, 작은 기환이 노기환 선배님 말고. 네네네.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좀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걸 안 받아주시네. 아닙니다. 예. 아닌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두겠습니다. 야박하시네요. 예. 네. 첫 번째 소식을 바로 전해주시죠. 근데 뭐 첫 번째 소식 뭐 여쭤보시기 전에 네네네. 일단 저를 이제 앞으로는 기환 씨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왜 그래 기환아? 오늘 훅 들어오신다. 네, 예. 왜 저보다 뭐 그러시죠? 누나니까 인정. 근데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말이죠. 네. 제 뒤에 보이세요? 뭐가 보여야 그러니까 되는 저를 거죠? 앞으로 이제 천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엔젤. 아니 또 왜 이렇게 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허풍을 떠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봉사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난생 최초로 이 뒤에서 날개가 딱 뻗어가지고 제가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됐고요. 이게 진짜 허풍인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러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급하셔. 여러분, 추울수록 뜨끈해지는 현장. 크게 데일 뻔했네. 자,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는 사랑.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봉사입니다. 말론티어.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될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 따뜻한 체온과 온기를 좀 나눠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저의 이 뜨거운 마음, 저의 불타는 마음, 불같은 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같이 하실 거죠? 오늘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봉사가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따뜻한 감동과 보살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을 책임져줄 연탄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 추워서 더욱 따뜻하다는 훈훈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와, 여기 언덕이 그냥 거의 뭐 설악산 경사야. 여기 모여 계시네. 빨리. 피디님 시간 없어. 와! 아니야, 스탑. 하마터면 늦을 뻔했네.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네. 죄송해요. 지금 온다고 지금 최대한 서둘러서 왔는데. 우리 세 집째예요. 벌써 세 집째? 늦어놓고 잠깐만 스탑. 큰 소리 나머지는 치세요. 제가 다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을 한다 셈 치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네. 로타리 클럽. 네. 지금 주말이거든요. 주말에도 이렇게 주말 반납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여기 지금 현장이 말이죠. 네. 굉장히 뜨거워요. 한 섭씨 한 5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워요. 그러니까 많이 더워요. 그러니까 벌써 막 땀이 그냥. 괜찮으세요? 보이세요? 이 땀이에요? 네.
어머나 세상에. 야, 이게 지금 날씨가 지금 벌써 영하인데 지금 땀이 맺힐 정도면은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계셨던 거네. 아, 제가 봉사대장이거든요. 봉사짬밥이 좀 됩니다. 영수 씨 저거 뭔지 잘 아시죠? 저거 요새 유행하는 얇은 패딩 그거잖아요. 왜 그래요? 군대 다녀왔잖아요. 일명 깔깔이. 아, 좋아. 목장자. 야, 이거 목장갑 좋네. 딱 감기는 맛이 있어요. 오늘 연탄 제대로 잡을 것 같아요. 예. 복장 단단히 갖췄겠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연탄 원정대가 나가십니다. 아 근데 딱 봐도 경사가 져서 참 힘들겠어요. 많이 내려가. 야, 너 뭐 한 장밖에 안 들었네. 뭐가 힘들어? 아빠가 한 장밖에 들래. 아, 그래? 아까 너 2장씩 들었잖아. 야, 형은 지금 4장 들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아니 우리 아이랑 왜 경쟁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열심히는 하시네요 모두들. 아, 그렇죠. 저 열심히 했죠. 기한 씨 말고 저기 회원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이라 가파르고 예. 골목도 워낙 좁아서 사람이 저렇게 일일이 나르지가 않으면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예. 이 와중에 장난도 치시고요. 아유, 열심히 한 거죠. 네.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었어요? 네. 아니 이거 저희는 다 지금 손으로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쉽게 나르시는 거 아니에요? 깔깔이들 화이팅! 깔깔이 리포트. 분리할 때는 36기 주랭랑이죠. 아니 기환 씨는 입으로 일하는 동안 다른 분들은 다들 열심히 일하시네요. 아, 열심히 했어요. 것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쌓는 또 요령이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넘어져요. 제가 찍을까요? 쌀볼래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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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아 자. 자, 내가 오빠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네. 몇 살이에요? 저 19살이에요. 야, 고3? 아니요, 고2. 이제 고 19살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오늘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원래 이렇게 봉사 다니세요? 네. 영국 씨랑 참 비교되네요. 저처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뻐요. 이게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자주 다닌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했는데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또 막 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제 시험 끝났어요. 어제 시험 끝났구나. 아니 시험 끝나면 좀 놀러 가야지. 어떻게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특한 생각을 했대? 뭐예요? 갑자기 윙크한 거예요 저한테? 저 삼촌 주책이네요. 자, 다음 집으로 이동합니다. 다 오세요. 아우, 잠시도 안 쉬어요. 아니 벌써 다음 주 이동한다고요? 네 번째 집 가야죠. 네 번째지? 예. 어딘데요 거기는? 가깝대요. 50m만 내려가면 돼요. 그거 이게 그 산에서 두고 이런 분들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한 5분만 더 가면 돼. 그러면 한 50분 더 가더라고. 아주 가깝습니다. 진짜 50m 맞아요?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봉사할 때 죄송합니다. 자꾸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빨리 갑시다. 다시 또 심기일전. 손에서 손으로 정이 이어집니다. 스무장! 왜 저분들이 이 계절에 땀을 뚝뚝 흘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깔깔이 리포트 깔깔이 벗어야겠어요. 이분들 진짜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벌써 끝났어요. 한집 남았어요. 한 집 남았습니까? 네. 아이고 어머니 잠깐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저 이제 연탄 다 날랐거든요. 네. 올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드릴게요. 제가. 네. 기환이의 프리허그. 자,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어머니. 자, 저렇게 자리 잡은 연탄을 보니까요, 겨울에 김장해 놓으면 든든한 것처럼 제가 다 흐뭇했습니다. 자, 할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시죠? 잘. 네 이분 잡았다. 두 분 잡았다. 아니 지금 다들 지금 밑에서 아직 저기 마지막 집 그 봉사 한참 하고 계신데 두 분은 지금 도망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도망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저기 우리 마지막 집. 네. 첫 번째 집인데 저희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네. 생필품 전달하려고 그거 좀 구입하러 가요. 아니 야 연탄에 이어서 생필품. 연탄 기름도 했는데 네. 그 집은 저희가 지금 3년째 도와주는 집이라 그 손녀딸이 있어요. 예. 한참 먹성이 좋을 나이인데 저희가 좀 준비 좀 해서 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가려고요. 아이고야. 그렇게 깊은 뜻이.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유, 아니, 그럼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 마트? 마트 가야죠. 마트. 예. 그럼 저도 같이 가시죠. 그러시죠 그러면. 예. 또 의심했네. 아이고. 기현 씨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저기 진짜 본인 지금 카메라 들고 있다고 진짜. 아니 내가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뜻한 현장에 제가 어떻게 또 빠지면 가겠습니다. 이 양반. 네. 제가 빠지면 뭐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마트 천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키우는 것 같은데. 에헤이, 그 참 아니라니까.
제가 말이죠 다 고르고 다 나르고 그러려고 한 거죠. 이 한창 크는 나이인 손녀딸이 먹을 간식이며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에서 진짜 그 산타 할아버지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또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요. 양이 일단 지금 꽤 되는데 이거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어디서 후원을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일단 먼저 우리 회의 때 회장님께서 솔선수범으로 제가 연탄 300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님들이 뭐 17만 전 200장 하겠습니다. 100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수하고요. 이 과자는 제가 그 아이에게 선물하겠습니다라고 그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맞습니다. 십시일반 저희가 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봉사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네. 자 갑시다. 평소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부담스럽네요, 사실 기환 이제 씨. 죄송해요. 좀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는 그럼 또 다른 것도 혹시 하시나요? 그 강릉하면 네. 경포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해수욕장 그 시즌이 끝나면 네.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우회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해수욕철이 끝날 때면 네. 해변을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겨울에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네요. 정화장 사업 봉사도 많이 하고요. 이야. 임용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재능 기부로 어느 마을에 찾아가서 네. 어르신들 그 미용 봉사도 많이 하고요. 네네네네. 그 직업군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건축 건설하시는 분들은 또 집수리 봉사 아. 사실 뭐 이게 돈이 꼭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재능 기부죠. 이게 그러니까요. 좀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좀 그런 재능 기부가 좀 이어지면 좋겠네요. 십시일반 작은 정성과 베푸는 마음이 모여서 내 이웃의 얼굴에 주름 대신 행복을 선사하며 그걸로 만족하는 봉사자분들. 이웃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올 겨울도 그리 춥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오늘 연탄 봉사를 마치고 났더니 문득 이 식구가 제 머릿속을 딱 스쳐갑니다. 그동안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 여러분도 연말 연시에 내 주변에 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뜨끈한 연말 연시 또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연탄 봉사. 네, 기환 씨의 천사설 네. 팔 한번 올려보시죠. 네. 천사설 제가 반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반인 반 엔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환 씨는 그렇다 치고요. 봉사자분들의 마음이 진짜 따뜻하시거든요. 직접 연탄을 구입해서 또 나르시고요. 간식까지 챙겨 주셨잖아요.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네. 막상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이 봉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돈이 많아야 시간이 많아야 이런 핑계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들으셨죠? 요거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 기부. 그 명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성악 전공하셔서 노래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에헴. 이 내친 김에 노래 봉사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유, 또 사실 뭐 가창력 하면은 예. 우리 기환 씨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날개를 활짝 펴고. 이거 기다리셨죠? 네네, 기다렸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뭐 노래 봉사 같은 거 재능 기부하시면서 봉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만 있다면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셔서 따뜻한 연말 또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돌보는 그런 연말 한번 보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즐거운 공연 소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영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합창단이 있는데요. 기환 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유명하죠. 이름하여 영월 동강 합창단. 이분들이 이제 영월 국민들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거의 뭐 프로 못지않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 신나는 현장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상의 하모니. 그 행복한 공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고맙습니다. 파이팅! 영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곳에서 영월 동강합창단의 7번째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소외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모금 행사도 함께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공연장에서는 영월 동강합창단의 최종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영월 동강합창단은 지난해 3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합창해 전 세계의 아름다운 강원도와 영월을 소개한 팀으로도 유명한데요. 아, 기억나요. 그때 환상의 하모니를 보여줬던 그 팀이 바로 영월 동강 합창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감독이 도가니탕. 제7회 정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뜻깊은 이게 1년 동안 거의 연습을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연습한 것을 이제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난 2006년 창단된 이후 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영월 동강 합창단. 2014년 대전 전국 합창대회 대통령상과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도 열정도 최고인 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친근한 가곡파, 뭐 섬지박이 이런 많이들 아시는 곡부터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곡들을 이제 도전을 하거든요. 어느 해는 오페라에 나오는 합창곡 아니면은 뭐 타리형.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국곡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뭐 007 테마 그리고 뭐 데니보이 그리고 뭐 조슈아 피터 배틀 오브 제리코 같은 그 많이 알려진 외국곡들을 같이 각색해서 이제 편곡된 곡들을 저희들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007 나오셔야 되고요. 소품 준비하셨죠? 네, 우선 소품 갖고요. 준비되셨어요? 제임스 본. 벌써 7번째 정기 공연인 만큼 공연의 구성도 수준급. 가곡과 영화 주제곡, 우리 가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최고의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단원들의 퍼포먼스가 백미인 영화 007의 주제곡은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 아, 멋집니다. 오, 여기에 퍼포먼스까지 곁들여지니까 공연이 더 흡입력이 있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 팝콘이랑 콜라 좀 갖다 주세요. 너무 재밌다. 멋져요. 표정이 살아있으세요. 맞아요. 긴장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네. 오. 아니 총 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데요? 여기 예, 그 요 자리에 애교스럽죠. 회장님 여기에 하시고 그러면 요 정도 아니 오늘 퍼포먼스 담당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그거가 돼야 되는데 관중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 나오죠. 기대되세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글쎄요, 연습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뭐 여름엔 또 굉장히 덥고 겨울엔 좀 춥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뭐 직업이 다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모이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 또 각자 일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시간 맞추기가 조금 뭐라 그러죠?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연습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한 영월 동강 합창단.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주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 모인 단원들. 여기는 저희가 지금 대기실이에요. 남성단원 대기실입니다. 예예. 아이고. 지금 단원도 뭘 지금 제대로 됐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단원들의 의상을 체크하는 인글 씨. 합창단에 들어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요. 저는 저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하다가 우연찮게 합창을 접하게 돼가지고 또 우울증도 많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장애 가진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다가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이해도 많이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됐는데요. 음악을 통해 삶의 즐거움은 물론 어울림과 함께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전재미 씨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신 어머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저요? 네. 저는 소프라노. 동무님이에요.
소프라노? 네. 저는 알토예요. 예. 조금 늦게 오셨나요? 아니요. 아까 계셨나요? 제가 일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셨구나. 잡일 하느라고. 이쁘게 해주세요. 잡일이라 하면 어떤 일을 좀 하십니까? 간식도 챙기고, 뭐 손님들 오시면 대접할 것 좀 챙기고. 애로사항 있으면 다 헬프해줘요. 뭘 챙기고. 민원 담당이십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오늘 드디어 뭐 연주회 날이에요. 합창하는 날인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요? 들떠서 황홀해요. 우리 연습한 만큼 열심히 다 했어요. 네, 기대돼요. 총 줘봐. 총 어디 있어요, 총? 언니 총을 한번 쏴봐. 진짜 총 아니죠? 카메라를 위해요. 와, 멋지세요. 아니, 도대체 이 소품은 뭔가요? 이거는 007에서 본드 거래서 그 도움을 청하는 그분을 다 보호하면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네. 아니, 오늘 이렇게 공연에 이렇게 퍼포먼스도 있고 그렇죠. 좋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희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이제 무단히 몇 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안무가 들어가서 그 다른 해보다 더 진짜 따뜻하고 더 힘차고 또 우리들이 다 같이 무지무지 많이 연습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 연주회는 다른 연주회보다 남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남아장단 화이팅! 그렇다면 공연을 앞둔 다른 단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벌써 우리가 몇 년을 했는데 긴장을 하고 있냐. 아이고 좀 남탓스럽게. 항상 긴장인데. 어머님은 긴장이 안 되세요? 아 이거 뭐기까지 뭐 긴장이 돼. 우리 프로인데. 긴장이라고 하네. 아니, 우리 아버님은 정말 여유가 넘치시네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세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 연습한 것을 최대한 잘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채워지는 객석. 우리는요 기천인이에요. 근데 이런 그 예술이 그리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 합창단 공연한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우리 영월 동강합창단을 먼저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단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가곡에서부터 가요, 영화 주제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멋진 공연을 펼쳐지는데요.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해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멋진 공연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은 영월 동강합창단.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겨울이 시작하는 이때 너무 마음이 설렜어요. 환상의 하모니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영월 동강합창단.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관객들이 호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이 잘 불렀다는 거에 너무 행복합니다. 판타스틱. 음악을 통해 함께하는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배워가는 영월 동강합창단. 무엇보다 나이와 성별, 장애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월 동강합창단의 희망찬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서 보는 이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하모니를 선물했던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바쁘셨을 텐데 언제 저렇게 모이셔가지고 연습을 하셨는지 그 실력도 보셨잖아요. 네, 완전 맞아요. 최고인데 그 영월 동강합창단의 저 저력과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그 출처가
궁금할 뿐입니다. 김상중 씨 다녀가셨어요. 예. 아니 이분들이 실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정말 따뜻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날 공연으로 모인 기부금 전액을 영월 지역의 인재 육성에 써달라면서 영월 장학회에 기탁하셨습니다. 와 진짜 리스펙입니다. 아우 저는요 이 영월 동강합창단 진짜 팬 됐습니다. 네네. 앞으로도의 이 행보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이 전국의 영월 동강합창단의 이 목소리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원 씨가 나와주셨는데 제가 사실 기원 씨에게 부러운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요? 그게 바로 체력이에요. 아, 체력. 강철 체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건강 체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죠. 건강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원 씨의 뭐 특별한 건강 관리 뭐 노하우 비법 있을까요? 아 일단 말이죠. 그 리포터의 가장 필요한 그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그렇죠. 아, 잘 짚어주셨는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저만의 좀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돼요. 치사하게. 아니 아까 반 엔젤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너무 치사하신데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은 건강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명수 씨만 일단 지금 귀 막아주시고요. 알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겨울철 온도와 습도를 잡아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 꿀팁들 모아놨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춥고 건조한 겨울.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촉촉하게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겨울철. 어휴, 감기가 오려나? 안 되겠다. 보일러를 좀 높여야지. 이럴수록에 방을 따끈따끈하게. 방을 너무 덥게 하면 더 안 좋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 뭐가 맞는 거야? 아이, 방원 온도를 높여야 돼. 어찌해야 돼? 아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씨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감기, 독감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춥다면 내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도씨에서 내일을 입는 것과 25도씨에서 내일을 입지 않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너도 나도 다양한 난방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난로에 전기 매트에 보기만 해도 뜨끈해지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주로 전기 매트나 전열기기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겨울에도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실내뿐 아니라 야외용으로도 많이 찾으십니다.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넓은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기 소모량이 커서 가정보다는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히터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소모량이 온풍기보다는 적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의 경우 전기장판 안에 있는 열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접어서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말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난방 제품도 있다는데요. 테이블 아래 붙여서 이불을 덮어 사용하는 가정용 난방기기도 있고요. 또 마치 휴대폰처럼 USB 충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조끼도 인기라네요. 야외에서 일하거나 낚시 갈 때 참 좋겠네요.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호흡기 점막에서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에서 60%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따뜻한 난방열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40%에서 60%라고요. 겨울철 건강을 위해 적정 온도만큼 중요한 적정 습도를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뭐 식물들이야 다 똑같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습도 조절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으러 왔어요. 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눈부터 시원해지는 초록식물 화분으로 그린 인테리어와 습도 조절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까요? 이 식물은 지금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이고요. 그 야자 식물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잎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겉흙이 마를 경우에 듬뿍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개운죽이라는 식물인데요. 야, 보기에도 그냥 대나무처럼 쪽쪽 곱게 뻗고요. 네네네. 이거야말로 개운죽이야말로 다른 식물도 다 효과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습도 조절 효과가 뛰어난 식물이고요. 네, 아예 그냥 화병에 그냥 물을 듬뿍 해서 담아놨는데. 네, 정말로 가습기 사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화병에 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물병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주 갈아주시면 되고요. 습도 조절에 좋은 식물로 보스턴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실내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지표 식물로 이용할 수도 있다네요. 떡갈리 고무나무는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분무기로 잎에 물을 자주 뿌려주세요. 야, 뭐 요즘 건조하다 해서 빨래대도 내걸어보고 머리맡에 수건도 걸어보고 하는데 네. 그래도 바스락거리고 건조하다 이런 네네.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식물들을 올 겨울철에는 한번 곳곳 장소에 놔둬보시고 네. 겨울철을 좀 촉촉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촉촉해졌어요. 실내 습도를 편리하게 조절해주는 가습기. 그런데 유난히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가까이 놓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호흡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습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람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아우, 코도 바짝 마르는 것 같고 목도 그냥 칼칼하고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 언제 오셨어요? 많이 건조하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 전문가 이시화 선생님과 함께 천연 가습기 만들어 볼까요? 재료도 간단한데요. 펠트지와 글루건, 가위와 작은 물병이나 컵을 준비해 주세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습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펠트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구점에서 쉽게 보는 건데요. 네,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먼저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자릅니다. 이때 끝까지 자르지 말고 약간 남겨주세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돌돌돌 말아서 고무줄로 묶거나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 펠트지를 살짝 벌려서 모양을 잡아주고 물병이나 컵에 꽂아서 물을 부어주세요. 어때요? 펠트지 가습기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펠트지에서 냄새가 나면 갈아주셔야 돼요, 펠트지를.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가습기,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귤이라지 뭐예요? 선생님 잘 오셨네. 귤이 얼마나 단지 한 자리에서 이만큼을 까먹었잖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근데 저는 이 귤보다 이 귤 껍질이 더 탐이 나는데요? 이 귤 껍질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요. 이 귤 껍질을 가지고도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버려요? 이 귤 껍질로요? 네. 이번엔 귤껍질 가습기. 먹고 난 귤껍질을 모아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고 깨끗한 물을 뿌려주면 끝. 아,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이 귤 껍질에는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보존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먹기 전에 세척부터. 네네. 수분이 많고 좋은 향을 지닌 귤껍질. 면적이 작은 곳에 더 좋다는데요. 아이들 공부방에 안성맞춤. 수시로 물을 뿌려주면 습도도 높이고 상큼한 향도 퍼지고요.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깨끗한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서 끝을 물에 담가 놓는 것. 밤새 축축하겠죠? 어머, 뭐 어려운 게 있어야 말이죠. 가습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네, 정말 쉽죠? 당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습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쾌적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지키기.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오늘 만들어본 천연 가습기도 활용해 보세요. 건강한 겨울 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네, 이번엔 이 연말과 잘 어울리는 그림을 감상하러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환 씨는 혹시 네. 춘천의 중도 가본 적 있으세요? 중도로 하시면은 뭐 네. 중앙도서관. 제가 한창 때 말이죠. 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중앙도서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도서관에 거의 살면서 공부만 했던 대학교 그런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거 왜 알고 그러세요? 있는데요. 저기 왜 그러시죠? 왜 그러세요? 예. 중도 모르세요? 알죠. 농담입니다. 네, 네. 춘천의 그 중도 유원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통기 딱딱 메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중도 유원지가 말이죠. 야유회 가기 그냥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도망을 못 가요. 네. 완전 섬이어가지고 배 타고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 아직도 하나요? 이 기환 씨의 추억의 중도 유원지는요. 중도 네. 개발로 인해서 2012년 이미 폐장을 했고요. 현재는 중도에 살던 주민들도 대부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 추억이 깃든 곳인데 좀 아쉽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작품을 그리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린 가슴을 파고드는 차디찬 강바람에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너 변했어. 시간이 흘러도 너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우리 추억은 어떡하라고 중도야! 사라져가는 옛 풍경에 대한 아쉬움, 그 마음을 화폭에 옮기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화가 이향미 작가의 기억법을 소개합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춘천의 한 갤러리 카페. 정기적으로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이곳에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향과 어울리는 서정적인 풍경화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어딘지 친근한데요. 그림이 컬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필로 이렇게 그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풍경이 사실적이고 되게 섬세해요. 정말 섬세해 보여요.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오지? 인적 없는 숲풀이 줄을 이루는 이곳은 춘천의 중도. 요즘 개발이 한창인 섬, 중도에서 바라본 풍경들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그 연필로 그린 아까 그 풍경을 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목이 중도에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중도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뭐 풍경 자체가 어떤 풍경을 좀 그린 건가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는 상중도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돼서 둘이서 중도를 이제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다리도 아직 안 놓였었고, 그래서 둘이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옛날 그래도 그때는 나무도 있었고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찾아봤더니 그나마 있던 집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제가 이렇게 찾았을 때는 그냥 중도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나 풀들 그것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도를 그릴 때 그릴 게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도 시절을 그릴 때 이걸 없는 거를 막 그리기는 그랬고
제가 그냥 남아있는 저 쓸쓸한 나무, 뭐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를 제 나름대로 그리기 시작했죠. 1967년 의암댐이 준공되면서 춘천 도심에는 거대한 호수와 2개의 섬 중도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하중도에는 유원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야유회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말 중도 개발 계획이 세워지며 현재는 거주민들이 떠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중도에 사람이 살았었나요? 저처럼 지금 좀 사실 그냥 유원지로 알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어느 농촌이나 비슷하게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중도가 이렇게 왜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좋거든요.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동네였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도 이렇게 하중도 맨 끝자락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왜 중도에서 본 풍경을 이렇게 좀 그리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학창 시절을 중도에서 다 보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죠. 그 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딱 나오면 막 밤하늘에 그 호수, 그리고 중도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중도에서 또 그 중도 춘천 풍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겠죠. 어린 시절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질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가는 기억 속 풍경. 그렇게 그녀는 그리움을 화폭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중도에서 어릴 때 아까 방금 뭐 진짜 별도 막 수많은 별 뭐 이런 추억들도 있지만 또 다른 혹시 정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도 있으세요?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이런 거 할 때가 거기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을 집집마다 다 돌았어요. 근데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그 우리가 한 20명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한 줄로 서서 가는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호반의 도시 춘천에 살면서 정말로 호수와 함께 자라온 이향미 작가. 하지만 늘 그대로일 것 같던 풍경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성장한 그녀의 작품에는 기억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기억이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붉게,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지만 또 다른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게 싫은 기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해석되고 자기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다른 사람 입장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우리 사회의 모든 걸 이 그림에 넣은 거네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기억이 아닌. 각각의 개인의 기억이 또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부분이 그런.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전까지 중도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섬을 드나들었습니다. 통학 배를 그럼 여기서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게 여기 아니면 요 시내를 오갈 수가 없었죠. 다른 길은 없었어요. 유일한 길이었구나 이게. 선생님 여기에 대한 추억이 그럼 정말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학창 시절의 추억은 다 여기 배 저 안에 중도의 생활.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지금 보이진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섬 같지도 않고 그러게요, 이미 이게. 섬은 아니죠.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섬에 비해서 다리가 되게 육중하게 잘 놓여져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진짜 저기 풀 그냥 그런 것만 횡만이 있는. 저는 지금 이 바람에 너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때 당시에 이 배를 또 차편이 이 배편이 또 끊기면 아버지가 또 직접 이렇게 아침 일찍 서울에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했는데 하룻밤을 더 자고 가고 싶어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여기서 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직접 배를 지어줘서
역까지 태워다 주고 춘천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죠. 그리고 그 느낌, 이게 뱃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해요. 이게 노젓는 소리가. 선생님 이런 기억들도 혹시 담을 예정이 있으세요? 이 호수에 담긴 그 깊이를 이렇게 캠퍼스에 옮겨오고 싶어요. 나중에 꿈이에요. 단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 경험에 기초한 기억을 담아내는 작업. 소묘뿐만 아니라 유화, 수채화 등 그녀의 기록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작가님 작업실에 지금 와보니까요. 즉 아까 우리 그 작품을 좀 보고 왔잖아요. 네.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한지를 덮어놓은 건가요? 못 보게 하려고? 지금 한지에다가 작업을 하고 한지에 나온 이렇게 작업도 이 작품이 되지만 그 밑에 있는 그것도 기억에 남는 그 자국, 의도치 않는 우연의 그 자국을 할 때. 그럼 지금 요 부분이 한지를 한지에다 대고 놓고 그림을 그리셨을 때 또 저 캔버스에 묻어나는 것들이 요 번지는 느낌이 저기까지 또 스며들게. 이런 작품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림을 그릴 때 그것도 미래에 대한 기억이 되고 어느 시점 가면 그것도 또 기억이 되잖아요. 진짜 선생님 작품에는 꼭 중도만이 아니어도 정말 모든 기억과 추억이 다 결국에 녹아있네요. 그 흔적이 더 없어져서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긴 누구나 어린 시절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도에 살던 사람은 좀 특별하죠. 그 기억이. 때론 과거의 보관 또는 미래의 희망. 시간과 함께 축적되는 기억은 늘 현재 진행형이기에 이향미 작가는 그녀만의 방법으로 오늘도 기억을 쌓아갑니다. 네, 한 주로 흔적을 남긴 물감 위에 또 다른 색깔의 흔적을 쌓고 또 쌓고 그렇게 그림 그리는 방식이 바로 이 이향미 작가의 기억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 장소라는 게 어떤 시간의 축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다른 기억을 만들게 되고요. 그 또 다른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낳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도에 대한 모든 기억이 작품 속에 쫙 이렇게 녹아들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작품들 이향미 작가의 전시는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기완식처럼 중도의 기억을 공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춘천에서 온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환 리포터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2달 만에 인사를 드려서 뭔가 굉장히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굉장히 또 설레는 감정 오랜만에 느꼈고요. 요즘 이제 겨울철 4만 4온 대신에 4만 3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이제 미세먼지가 가득한. 특히 이제 어제 오늘이 굉장히 심했는데 내일은 조금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대신에 미세먼지는 조금 거친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전 추운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예, 일단 날씨 춥다고 여러분 옷 따뜻하게 더 입으시고요. 겨울이 왔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이 기포터의 프리오그 이벤트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를 원주에서 만나신다면 저한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한 분이라도 오셨나요? 왔어요. 정말인가요? 있어요. 방송 중에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확실해. 네, 기환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직장인들을 위로하는 이색축제 퇴사 종용 페스티벌이 12월 14일 토요일까지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문막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이야기 들려주는 예술가 책방이 12월 15일 일요일까지 원주 문막 서원주 신협옆에서 펼쳐지고요.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중한 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춘천 평생학습관 대광당에서 열립니다. 전시로 만나는 원주 썸띵인 원주 2019 연말 결산 전시회가 12월 13일 금요일부터 12월 15일 일요일까지 원주 미로 예술시장 골목미술관에서 진행되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코믹 감성 연극 클로버도 역시 12월 13일 금요일부터 12월 15일 일요일까지 원주 어울림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끝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림책 교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그림책이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리니까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과 함께 즐거운 겨울나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지는 겨울은 누군가에겐 외출하기 두려운 계절일 텐데요. 그만큼 겨울철이 되면 낙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엉덩이를 찢거나 넘어질 때 손을 반사적으로 뻗으면서 손목과 무릎, 엉덩이에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을 주머니에서 빼시고요. 바닥을 잘 보면서 걷는 것이 중요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두꺼운 옷 대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서 굽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겨울철,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